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조선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트럼프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을 핵심 카드로 꺼내든 상황입니다. 네, 단순한 산업 호재가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조선업을 가진 새로운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관세 협상하면서 조선업이 더 핫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업은 한국밖에 대안이 진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도 대안이 있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 미국이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해군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중국의 해군력이 올라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 국가가 있느냐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중국이 아닌 국가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꼽힌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조선업의 산업 흐름 자체가 과거에 미국이 밟았던 그 전철을 조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좀 볼륨이 큰 산업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안으로 좀 많이 잠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미국이 갖추지 못한 대외적으로 저 해군력을 계속 유지하고 증강시키는 데 필요할 만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조선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안이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나온 게 이제 4천억 달러 대미조선 투자인데 네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잘 안 와닿아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 안에 있는 네.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네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했던 이 한 줄 워딩을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 내에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좀 네. 중요한 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조선소들이 다 선박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신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느리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배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서 뭔가 퇴역 시기를 좀 늦춘다거나 이제 작전에 투입되는 그 스케줄을 짜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부에서 해결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제 해군력에 대한 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지금 내부에서 안 되니까 다 외부로 돌려라라고 했을 때 나중에 대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미국 내에 있는 야드들을 현대화시키고 네. 지금 현재 뭔가 끊어진 조선업 인력에 대한 좀 연속성을 갖게 해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게 규모가 4천억 달러랑 일단 굉장히 큰 규모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어떠한 컨텐츠로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장단점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래 저희가 마가밖에 몰랐었는데 네네. 마스가는 또 뭔가요? 그 이제 마가에 저희가 쉽빌딩을 넣어서 마스가라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이제 위대하게. 그레이트하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하겠다.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조선업체 사이즈. 자체를 조금 현대화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그쪽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 생산성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해외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측에서는 4천억 달러 대미조선 투자,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제시한 건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내용인 거. 그걸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네. 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계속 바깥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네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구조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조선업에 한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기대치인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받아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아마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측에서 이 정도로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한 거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해외에게 이제 관세로 압박을 하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뭔가 해외에다가 팔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미국은 이제 전 세계 해상물 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재의 수출에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완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의 수출 시장에서는 굉장히 차지하는 그렇죠.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오일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곡물을 팔기 위해서 저희가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서비스 자체를 해외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국에 있는 원자재를 수출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서비스업을 굉장히 많이 비용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내재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러한 상선의 서비스 영역을 계속 역량을 줄이다 보니 군함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뭔가 타임렉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려면 일단 조선업의 이 지금까지 이제 70년 동안 계속 줄어들어온 이 다운사이징을 조금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네. 있고 실제로 이게 제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게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수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실적도 계속 잘 나올 수 있고.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사실 조선업이 지금 이제 미국 수요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기존에 별로 조선 업체들에게 큰 수요 국가가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그런 시장인 거죠. 만약 열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그 하나의 고객이 더 생기는 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조선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너스, 그러니까 신규 추가 수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멘텀도 있고 이게 업종 호황의 시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네. 이제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볼 때는 저희 두 가지 모멘텀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수주 모멘텀이고 하나는 실적 모멘텀인데 실적은 지금부터 2027년까지 저희가 기존에 21년부터 쭉 받았던 물량을 차례차례 건조를 하기 때문에 네. 27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아직 다 조선업체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매번 이제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지난 분기보다 이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27년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시작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주는 일단 단기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어땠느냐를 보면 올해 수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 소위 얘기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주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원래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에게 큰 고객이 아니었다가 뭔가 큰 물량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약간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은 수주의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선이 이렇게 굉장히 산업 자체가 많이 좋아진 상태이지만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막 몸집을 키우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조선 업체들의 생산 능력보다 꾸준하게 많게 나오는 게 지속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주 시장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은 수주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도의 시장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쉬어가는 게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조금 쉽게 실적도 좋고 수주도 전년보다 개선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국면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적을 좋게 만드는 선박들은 친환경 선박, 뭐 스마트 선박 이런 거가 주된 선박이라고 봐야 하나요?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 프로덕트에 있어서는 지금은 주된 선박이라고 주된 보셔야 될 것 선박이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은 어떤가요? 친환경 선박은 가장 정석적으로 만들었을 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검증되고 이제 그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긴 이제 친환경 연료가 LNG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제일 많이 만들어 봤고 LNG 운반선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LNG 추진선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그 상위 선사에게 만약에 이번에 신기술 탑재한 새 선박 발주할 거면 어디 먼저 찾아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한국부터 찾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그러한 경쟁력이 지금은 1등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하고 스마트는 말 그대로 좀 자율 운항이 가능한. 뭐 자율운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이 클래스의 그 기술은 방산에서 적용이 되던 것이 결국 민영화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그룹에서 저희가 자율운항 그 선박을 관련해서 사업을 하던 그 사업부를 떼어내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분할해서 상장시킨다 그러고 이렇게 또 막 쪼개기 상장 이런 걸로 또 말이 그러기까지는 나오지 않나요?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쇳덩어리로 된 배만 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선 업체들이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또 이걸 사용해 본 선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뭐 급등이라든지 공급망 이슈가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러면은 말 그대로 조선업 입장에서는 그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후판 가격 때문에 많이 나오시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 업체들이 쓰는 재료 중에서 가장 시장성에 맞게 이렇게 금방금방 움직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후판입니다. 근데 후판 가격과 선박의 신조선 제품 가격이 디커플링,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박 가격은 오르고 네. 이 재료 가격은 빠진 지가 지금 만 4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가 철강사가 왜 후판 가격을 못 올리는지 생각을 해보면 철강사가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전방산업들이 많이 철 제품을 가져가서 써주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조선은 호황이지만 저희가 글로벌 건설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게 굉장히 크게 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에 걸쳐서 빠져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이 철 제품 가격으로 다시 가격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이제 빠지는 거를 간과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철강사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요즘에 생산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료 가격이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조선업체들은 여기에서 재료 가격이 차라리 기조적으로 조금씩 오른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예정 원가를 그냥 올려서 적용을 해서 제품 가격에 적용을 해버리면 그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조선 업체들이 온갖 내외부 변수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가장 변수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환율과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정도인 것 후판이 같습니다. 철강이니까 관세 그 철강이 50% 관세 매기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항목인가요, 이게? 수입 철판을 많이 쓰는 업체인 경우는 네. 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거 단순히 뭐 시장에서는 해석이 외교 일정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과 군수 사업까지 엮인 굉장히 중대 이벤트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특히나 하나그룹이 저희가 워낙 방산에 집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하나오션이 실적을 냈는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미국에 인수했던 필리조선소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은 네.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국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직접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세제 혜택을 줘서라도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게 뭔가 이점을 좀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조선은 지금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미국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카드 중에 네.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출국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소를 미국에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 같은 게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인력들이 생산 공정에 어떠한 그 타임 스케줄로 투입이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선소에서는 배를 그냥 하나의 스팟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블럭블럭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도크에서 이렇게
합치는 레고 블록처럼 합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선소 안에서 동선을 어떤 식으로 짜서 이 작업을 효율화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그룹 내에서 좀 이제 전수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일단은 뭐 하나오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에 또 주목할 만한 다른 조선 기업들 어떤 쪽이 있을까요? 방산 얘기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과 네. HD 현대중공업이 네. 제일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업체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해양 플랜트가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 얽혀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네. 이제 세진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 같은 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3대 대기업의 이제 협력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선박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엔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이 뭐 쇼티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HD 현대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선종과 다른 기자재 업체들과 달리 이제 특정한 선종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LNG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상장 기업인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선주들 많이 이제 상승 급등락을 계속 했는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은 조정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진입을 해도 되는 시기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만약에 지금까지 조선을 투자 안 하신 분이 저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어떨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기다려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도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한 마리 토끼의 해입니다. 저희가 실적은 굉장히 담보할 수 있지만 수주가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수주 좀 슬로우했으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잘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수주가 작년보다 줄어 있는 상태로 클로징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제 그러고 나면 지금 우리가 나올 거라고 왜 기대했던 그 부분이 안 나오지? 이게 이제 내년으로 이연이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하면서도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조금 이게 내가 안전마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은 조금 주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 관련 소식이 좀 이어지면 그때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늦지 같아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